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 개통을 TK 신공항 개항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7월에는 특별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요. TK 정치권이 지역 현안에 총력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의 쟁점과 달빛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전망,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 짚어봅니다. 6월 13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일대로 1km 정도 정체를 보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 방향으로 화원 요금소 빠져나오자마자 2차로 쪽입니다. 25톤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이니까요. 미리 2차로는 피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이곳 공원로 조달청에서 국민연금 내거리 방향으로 국민연금 내거리 앞 2차로 쪽입니다. 승용차 추돌 사고 있고요. 동북로 쪽으로는 복현호 거리에서 산격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산격대우아파트 앞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와 화물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가 나와서 처리 중인데요. 뒤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실 때는 주의하셔야겠고요. 달고발대로 죽전내거리 지나 용산내거리 방향으로는 차간 간격 좁히면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불안정한 대기에 연일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쏟아진 세찬 소나기에 대구와 청도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오늘과 내일까지도 대구와 경북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0.9도, 습도는 78%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뭔가요? 예, 홍준표 시장이 오는 17일 동성로에서 열릴 예정인 퀴어 축제와 관련해 경찰이 요청한 교통통제를 거부했습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이 SNS를 통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거나 버스 노선 우회를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에도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 이미지를 흐리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홍 시장 SNS 막 보다가 김윤기 기자도 연결한다고 잘못 얘기를 했는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계속 얘기 이어가서요. 이 도로 점용 허가가 나지 않으면 주최 측이 퍼레이드를 강행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예, 대구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는 당초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고 중앙 내거리부터 공평 내거리, 봉산 6거리를 거쳐 반월당 내거리까지 퍼레이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강행 시에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집회 신고 절차를 밟은 만큼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성로 상인과 반대 단체가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결과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지난달 20대 여성이 사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20대 남성 A씨가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서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침 이곳을 찾았던 이 여성이 남성 지인은 범행을 막으려다가 급소를 흉기에 찔려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도 양손과 손목에 심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끔찍한 범행이네요. 예,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강간치사 같은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며 성폭행을 계획하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이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도 발견해서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획적이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충격적인데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어제 소개팅 앱에서 미모의 여성 행세를 하며 금품을 갈취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런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며 접근해서 거액을 뜯은 2인조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기 피해 공유 앱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찾아내 23명에게서 9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와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겠다며 사기로 또 접근을 한 거네요. 예, 이들은 한 명이 자신도 로맨스 스캠 피해자라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보안업계에 종사하는 이른바 화이트 해커인 것처럼 행세했는데요. 결제 대행사와 연계해 해킹으로 가상 계좌를 만들어 로맨스 스캠 가해자들이 돈을 가로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겁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 일부를 회복시켜주는 수법도 썼습니다.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군요. 다음 소식은요. 수십억 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지역 기업인이 벌금 8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하루를 16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만큼 이 남성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는데요. 약 10년 전에 모 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형을 받아서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는데 여전히 귀족 노역이 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벌금형에 대한 노역은 하루 10만 원 정도로 환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황제 노역 논란 이후 법원이 벌금의 구간별로 노역장 유치 기간 하한을 정해놔서 예전에 비해서는 판사의 재량권은 줄어들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고액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셈이 될 수 있어서 우리 형법은 노역 기간을 최대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액 벌금을 받은 사람은 하루 일당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나오는 현상이 불가피한 겁니다. 네, 160만 원 이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금액인데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없나요? 2020년 노역장 유치 기한을 최대 3년에서 7년까지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후속 대책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법 질서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현실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시각장애인들이 대구시 소식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전자점자 생성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대구시는 이달 중순부터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각종 소식과 분야별 정보를 전자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 도입 사례입니다. 이건 기존에 제공하던 음성 서비스가 도표나 그림으로 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주기 어렵고 문자 정보에 비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요. 문화, 복지, 교통 등 각종 정책 정보들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청년정책 또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시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1등을 했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지는 소식이네요.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도로교통공단 소속 교통안전지도사 지승민입니다.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요.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였기 때문에 녹색 어머니 활동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의 인구가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이제 봉사를 하면서 배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교육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도사가 되었습니다. 교통에 대한 안전의 불감증은 다 있어요. 어린이는 어린이 특성상 멈추겠지 생각하고 노인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할 때는 몸으로 체험하는 놀이처럼 수업이 진행되고 교통법규도 거기에다 넣어드리고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을 하면서요. 예전에 일어났던 사례나 아니면 그런 뉴스에서 나왔던 사고 사례 이런 걸 많이 접해드리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계도하려고 인식을 시켜드리죠. 사고는 지금 현재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대구가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노인 교통사고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10명 중 4명이 노인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운전자는 먼저 사람이 우선은 해야 된다는 교통문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양보와 배려가 먼저 제시돼야 되고 우리 노약자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워서요.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되도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힘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나오셨고요.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 민주당의 발전은 대구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는 모습. 오늘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가 임시국회 얘기부터 미리 먼저 좀 나눌까 하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거 예상하셨나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좀 함께 분석을 해볼까요? 어느 분이 먼저? 사실은 정혜영 정부시장님. 네. 당초에 아마 이게 민주당이 자유투표를 하면서 아마 그리고 또 민주당도 이제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민주당 탈당까지 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탈당을 했겠죠. 근데 당연히 부결되지 않을까. 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 이게 무슨 다들 걱정을 했을까요? 혹시 이렇게 체포시키고 나면 가서 뭐 자기들 돈봉투 사건 완전히 다 밝힐까 봐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부결되지 않았나. 이게 이재명 대표 처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138표로 겨우 이제 표결이 됐는데 네. 윤관석, 이승만 이분들은 145표, 155표로 이 부결이 됐어요. 이게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흐름상 좀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먼저 그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맡겼고요. 국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균명 투표라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국힘에서도 반대나 기권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에도 황보승희 의원도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또 이런 동료 의원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국힘 내부에서도 부결 의견이 나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포석을 듭니다. 좀 깐 게 아니냐. 네네네. 아니 근데 뭐 이번 정부 들어서 한 1년 동안 이게 5번 부결이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 4분은 다 이제 반대가 됐고 부결이 됐고 네. 우리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160표로 찬성표를 받아가지고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청구됐는데 이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그런 역선택을 했을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좀 국민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체포돼서 가면 윤관석, 이승만 의원의 입이 무서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네요. 지금 정세를 보면 한동훈 장관만 있어요. 모든 장관 중에 한동훈 장관만 있고 검찰총장도 보이지도 않고 그죠? 국민의힘 당도 안 보여요. 전부 다 한동훈 장관 대 민주당이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가 짜여져 있어서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법무부 장관 한 분의 장관이 모든 것을 이슈 몰이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아니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 이슈 몰이가 아니죠. 아니 보통 검찰총장이 나와서 하는데 항상 법무부 장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대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슈 몰이를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냐. 너무 한 그 중앙부처의 장관이 모든 것을 중심에 서 있다. 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상하게 내부에서도 좀 자정했으면 좋겠다. 체포동의안 부결 가지고 이상하게 몰고 가시지 말고요. 핵심은 돈봉투를 살포했고 그 부분을 조사를 받는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인정해 줄 거냐. 잘못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러면 같은 정당에 국힘은 그만 국민들이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힘은 정말 일단 괜찮으냐. 의혹 해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국민의 시선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가결을 시켜줬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일단 부결은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도 있었거든요. 이 상임위원장 교체나 혁신의 출범에 있어서 이 민주당 지도부가 내홍을 어떻게 수습해 갈지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해볼까요? 상임위원장이 이제 그 정책내 그 의원께서 상임위원장으로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맞바꾸는 거잖아요. 과방위원장하고 행안위원장을 맞바꿨는데 장제원 의원은 바꿔줬는데 이제 그 행안위원장은 안 하겠다 하니까 조금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정권에서 장관 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 상임위원장에 가능한 배제한다 배제. 이렇게 네. 됐다. 분산과 균형 차원이다. 그리고 선수 나이 이리 다 배제하겠다 했고 정책위원께서도 선당 후사하겠다라고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 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균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시는지. 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청래 의원도 이제 뭐 더 이상 때를 못 쓰는 그런 상황이겠죠. 제가 봤을 때 정청래 의원이 계속 이 고집을 부렸으면은 아마 민주당이 지금 내용이 더 시끄럽지 않을까. 더 깊은 갈등의 폭으로 갈 수 그래서 있다. 이제 뭐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금 민주당이 뭐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뭐 자꾸 법무부 장관 탓하는데 그 본인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또 혁신위원장 선임하고 또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런 문제들 가지고 민주당의 내부에서도 이미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대표 언론 대표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할 한두 정도로. 분만 그래요. 한두 분. 그러면 국힘에도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안철수 의원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일단 인사 똑같다고 검증을 보시면 이제 돼요. 균형과 이제 분산으로 가겠다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내부 의견이 다 모아졌으니까 혁신위원장 그럼 누가 될지. 혁신위원장은 일전에 여론 수렴 과정에 조금 부족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날 사퇴가 했고 네. 조금 국민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완벽하게 그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즉시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될지는 아직 내부에서도 논의가 좀 덜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대정부 질문도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양당이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의견은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는 조율이 가능할까요? 우선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네네.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부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이제 하기로, 선관위가 네네. 하기로 했는데 뭐 그렇게 발표하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소리를 조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 감사원에서? 건지. 예. 그래서 우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자꾸 이제 감사를 안 받겠다 그러는데 공무원은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기관이지만 제외대상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분들도 이제 국민의 여론이 부담이 되니까 받겠다고 했으니까 철저한 감사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여야가 또 합쳐서 추가적으로? 또 국정조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그 자녀 채용, 뭐 아빠 찬스, 뭐 형님 찬스, 뭐 이런 등등에 있었잖아요. 네. 확실히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감사원하고 뭐를 다투느냐 하면 이제 헌법 97조하고 국가공무원법에는 헌법 97조는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직무 감찰한다 이래 됐는데 감사원 선관위 입장은 나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헌법기관이다 이거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는 해당 기관에 장의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럼 감사원이 없잖아요. 근데 또 감사원법에는 입법부, 사법부를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여기는 또 선관위가 포함이 안 왜안 돼 됐잖아요. 있네요? 법이 이렇게 상충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 감사원의 감찰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법도 발의가 돼 있는데 요거를 따진 것 같고요. 선관위는. 네. 하지만 그 자녀 채용 문제는 국민에게 지탄 받아야죠. 당연하죠. 여기서 양당이 합의는 했는데 국정조사하자. 오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에서는 감사원 감사 이후 하자 이거고 민주당 우리 당에서는 국정조사와 감사를 같이 해도 된다. 요거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참에 하여튼 잘못한 거는 선관위에서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조금 염려하는 거는 네. 이번에 곧 총선이 있는데 이 선관위를 계속 감사원이 압박을 해가 이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훼손하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국회에서 한다는 것도 국회의원들도 내년에 총선 나가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하면 정말로 뭐 자기 편 들도록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잘못한 데 대해서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감사원이 하든 또 국회가 하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들여다보면 감사원이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민주당 가셔가지고 그러면은 아이 저 우리 편 좀 들 수 있도록 또 잘 보이려고 그럴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국가권익위도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현희 위원장 결과가 또 살짝 다른데 이렇게 보는 게 선관위 1년 남은 기관장마저도 지금 자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 선관위 앞두고 먼저 그 사전 손보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이제 독립성, 보존이라는 당위성 그리고 공정한 수사라는 것이 지금 이제 예. 맞부닥치고 있는데 또 상충되는 법조안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잘 해결되기까지 약간 좀 명백한 거는 네, 선관위가 잘못하기는 잘못했다니까 이번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역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시장 구청장 군수정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달빛 내륙철도 이거를 TK 신공항이랑 같이 이렇게 개통을 하겠다라고 약간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시민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발의가 언제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달빛 내륙철도가 이미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네. 이렇게 집어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BC가 당시에 처음 할 때는 이제 0.48호 그러니까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광주까지 200km 가까이 199.8km를 이어주는 이 역사적 사업에 4조 5천억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지역 균형 발전 또 동서 화합을 위해서 우선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정치권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가 가기 전에 네. 이 부분을 빨리 얼른 통과를 하고 올해 내로 발의를 하고 올해 내로 발의한다. 올 정기국회 때 이 통과를 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올해 내는 좀 늦을 것 같은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같이 가려면. 예, 요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민주당에서 그 2년 전에 2021년 6월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 달에 국토부의 철도 산업심의위원회에서 아까 금방 정의용 부시장 말했듯이 국가 철도망 10년간 사업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게 포함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2년 전에 안 됐으면 10년 동안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때 우리 그 민주당 당 대표가 예타만 따질 게 아니라 국가기관 산업은 상징성도 봐야 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의 종착지가 대구, 광주 이 내륙 철도다.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식하잖아요. 아까 그 정영희 시장이. 네네. 타당성. 비식하는 게 베네핏하고 코스트거든요. 돈 들어가는 만큼 이게 어느 만큼 효익이 날 거냐 이건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곳이 별로 없어서. 하지만 상징적으로라도 동선은 꼭 화합을 차원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놓자고 했고 이번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러면 특별법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가자. 예, 속도감 있게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상징성에 대한 부분은 국힘과 이 민주당이 모두가 동의를 한 부분이니까 특별법 초안에는 아마도 달빛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아까 말씀하신 BC 그 면제 근거 같은 게 담기게 될 것 같다고 저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역은 이제 예타 면제를 우리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데 정부가 과연 움직여줄까 이게 또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이게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공급에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 내지는 뭐 심리적인 부분 말고도 경제적으로 남북권 경제의 대동맥이 될 거다. 충분히 근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88 고속도로 이제는 뭐 대구 광주 고속도로지만 확장을 할 정도로 관광 또 산업 또 이게 서로 상호 이동 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선 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남북권의 이 철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은 또 부가적인 효과가 계속 따라온다. 그렇죠. 이게 저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광주 이렇게 해서 한 10개 여기 중간에 뭐 다 서진 않겠지만 몇 군데씩 서게 되는데 한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데 거점이 될 것이다.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를 이제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지역 낙후도라든지 경제 효과 해가지고 국회는 문제 없어요. 제가 민주당 2년 전에 해놓았다 그랬잖아요. 소위 말하는 판은 깔아놓았다고요. 근데 지금 중앙정부 소위 말하는 기획재정부가 이걸 돈이 4조 워낙 많이 5천억 드니까. 드니까 워낙 많이 드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또한 윤석열 정부 뭐 추경호 현재 부총리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분들이 좀 일단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공항법 때 굉장히 여야가 힘을 합쳤잖아요. 근데 그 후로 좀 이제 TK 의원들이 지역 현안 문제에서 약간 좀 힘을 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마지막 피치를 한번 올리셔야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힘은 그럼 갈 생각이 있다. 아니 당연히 민주당은 2년 전에 오케이 해놓은 사항이라서 네. 국회의원들 좀 열심히 뛰어주시면 좋겠고 공천만 신경 쓰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정치에 이렇게 계속해서 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재혁 의원 대표 발의를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태면 언제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TK 광장의 결투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좀 불안정해서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까지 있다고 하니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좀 꽤 오르네요. 대구는 30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6월 13일 아침에 광장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